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안으로 들어가 가자시티 주변을 사실상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전에 민간인에게 피하라고 경고했죠. 그 가자시티에 살던 한국인 교민 가족 5명이 가까스로 생사의 순간을 넘어 어제 이집트 피신에 성공했습니다. 방송 최초로 저희가 그 가족들을 만나 직접 긴박했던 탈출 순간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가자 지구 그동안 연료도 식량도 떨어져서 중세 시대와 같은 암흑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이로 김기훈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형 승합차가 들어간 곳은 주 이집트 한국 대사관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한국 교민 1가족 5명이 국경 통과 후 400km를 달려 우리 땅을 밟는 순간입니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남은 가족 친지 걱정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첫날부터 공격이 너무 심했어요. 내가 그냥 소리 없이 그냥 폭격 당할 수도 있다 그런 거라서 공포도 있고 그래서 이동을 해야겠다. 최 씨는 무력 충돌 발생 3일 만에 한국으로 기하한 팔레스타인 남편과 함께 옷만 챙겨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이민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처음엔 근처 시댁으로 갔지만 폭격이 점점 심해져 남부 도시까지 도망쳐야 했습니다. 며칠 뒤 집은 폭격에 무너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교회, 그 병원, 학교 공격 안 하는 곳이 없으니까 지하에 벙커가 있다, 어디 벙커가 있다 막 그래버리니까 교회가 엄청 오래된 교회인데 뭐 거기에 피신 가신 분들도 다 죽어버렸으니까. 물자 보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름도 아껴 써야 했고 태양열 발전기를 가진 사람에게 돈을 주고 전기를 이용하는 등 원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최대한 이제 사용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장작불을 피워서 빵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사올 수 있는 만큼의 조금 사오면 그걸로 나눠서 먹고. 유언 비어도 퍼져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공격하려고 그걸 예상하고 있어서 선제 공격이 먼저 들어갔다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SNS로 전쟁의 참상을 알린 18살 첫째 딸을 포함해 자녀 3명도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아기가 7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있어서 더 좀 어렵고 힘들지 않으셨는지. 아니요, 희망이었어요. 전쟁 나오고 이런데 웃을 일 있겠어요. 딸이 그냥 웃으면 같이 한번 웃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딸 보고 희망을 찾은 것 같아요. 카이로에서 채널A 뉴스 김기훈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방금 보신 한국인 가족들이 빠져나온 그 가자시티 주위를 포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의 근거지로 의심되는 가자시티 땅굴 제거에 나서며 고강도 시가전도 펼쳐졌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단 전차들이 모래바람을 흩날리며 가자 지구로 돌격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7일부터 사실상 지상전을 시작한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대표 도시인 가자시티를 둘러쌌다고 밝혔습니다. לוחמי צה"ל השלימו את כיתור העיר עזה, המוקד של ארגון הטרור חמאס. המושג הפסקת אש כרגע לא נמצא על השולחן בכלל. 가자시티 주변으로 하마스 근거지가 밀집해 있다는 주장입니다. This is where Hamas's leaders hide, beneath homes, schools, and hospitals, while the people of Gaza involuntarily provide them with cover.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대규모 땅굴 파괴 작전도 개시해 이미 파괴된 곳을 제외하고 100여 곳을 추가 제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에게 터널 안에서 죽든지 밖으로 나오든지 선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הפעולה של צה"ל מביאה לחשיפת המנהרות, ליציאה של מחבלים החוצה ולמכות קשות שהם סופגים.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각 오늘 오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사이 3번째 방문으로 외신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교전 중지를 촉구하는 등 중재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하마스도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로켓을 발사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아랍 국가들에게는 혹시라도 흔들릴 거를 우려해 미국에 협조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도로와 차량에 불이 붙어 도시는 한순간에 불바다가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현지 시각 어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로켓 12발을 발사한 겁니다.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는 가자지구에서 쏜 로켓이 떨어져 2층짜리 집의 절반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자지구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량 학살했다며 보복 공격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마스 고위 간부는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 군인 18명을 사살했고 앞으로도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아끼지 않는 미국도 규탄했습니다. نحن نقول لكل الدول العربية والعاصمة العربية أنه يجب ألا تتعاونوا مع الإدارة الأمريكية في هذا المخطط المشبوه. 인질 가족들이 하마스로 추정되는 발신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인질 교환을 제안했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가자지구는 병원 35곳 중 16곳이 운영을 중단했고 여전히 식량과 식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خوفا من الامراض والاوبئه بنيجي على البحر نتحمم نغسل اواعينا نغسل اطفالنا نغسل اولادنا لانه ما فيش ميه نشرب.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개전 이후 가자지구 사망자가 9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행보가 거침이 없습니다. 오늘 지도부, 중진,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을 집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불출마하거나 험지로 출마하라고요. 당내 주류 세력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에 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그리고 친윤 의원을 콕 집어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를 권고했습니다. 이른바 당 주류 세력의 희생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 인 위원장은 당이 위기고 나아가 나라가 위기라며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에서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혁신위는 이 메시지는 혁신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인 위원장의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장께서 말한 내용은 정치적인 권고로서 지도부와 당의 중진 의원들 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게 정치적 권고를 하는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뿐 아니라 친윤계를 콕 집어 공개적으로 희생을 요구한 만큼 당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혁신위는 2차 혁신안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구속 시 세비 박탈, 국회의원 10% 감축, 평가 하위 20% 의원은 공천 배제 등 현역 의원들의 희생을 강조하는 4개 혁신안을 의결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다음 주 최고위에서 혁신위 2호 혁신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희생의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반발입니다. 민주당이 지역구를 내줄 거냐 해당 행위라며 격앙된 분위기가 많았는데요. 친윤의 기준이 뭐냐 되묻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을에 지역구를 둔 4선 의원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혁신위원회가 희생의 대상으로 제시한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됩니다. 김 대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제안해오면 우리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구인 3선 윤재욱 원내대표 역시 즉답을 피했습니다. 채널A와 연락이 닿은 중진 의원들은 대체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충청 지역 한 중진 의원은 중진 의원들을 다 빼고 당선된다는 보장이 있냐며 이러다 민주당이 당선되면 해당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남의 중진 의원 역시 지역구를 잘 대변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에서 다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친윤계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과 가까운 기준이 대체 뭐냐며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혁신위가 당내 갈등만 부추겼다는 반발이 많아 자발적 희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 와중에 인류한 혁신위 요구에 화답한 1호 친윤 인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그림자 수행했던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당에서 요구를 하면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윤 중진 의원들에게도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럼 대통령의 진짜 뜻이 무엇이냐? 당내가 시끌시끌합니다. 홍지은 기자 단독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대통령실 기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친윤 초선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당에서 불출마를 요구하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당에서 어떤 험지 출마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저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어떤 자세는 좀 되어 있으니까요. 저 개인적인 어떤 욕심보다는 뭐 당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는 입장을. 혁신위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권고한 이후 나온 첫 번째 화답입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으며 그림자 친윤으로 불려왔습니다. 최근 경기 하남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왔습니다. 당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얘기를 좀 했을 때 이제는 저부터가 좀 수용을 하겠다는 어떤 의미로서. 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자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초선 친윤 의원의 첫 결단에 영남, 친윤 중진 의원들의 화답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인류한 혁신위원장 거침없이 말을 하더니 실제로 좀 이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인류한 혁신위원장 선임 이후부터 쓴약을 먹이겠다 이랬는데 국민의힘에 정말 폭탄을 던졌습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처음 꺼낸 영남 스타 차출론도 실제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안 바꿀 수 없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거기 스타가 있으면 아주 험지에 와서 힘든 거를 한번 도와줘야죠. 네, 어제부터는 친윤계가 희생하라고 운을 띄우더니 지도부, 중진, 친윤계 다 언급하면서 희생폭탄을 던진 겁니다. 혁신위에 날을 세웠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친윤계 인사들 모두 집에 가게 생겼다. 시원하게 지르는 그런 게 혁신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까지 이제 희생을 언급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인 위원장이 거론한 지도부와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주로 대통령을 옹호해온 핵심 세력들입니다. 명확히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도부는 김기현 대표나 윤재욱 원내대표, 주로 영남과 충청 지역에 몰려있는 중진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일명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권성동, 박성민, 이용, 이철구 의원 등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강한 인적 쇄신을 요구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게 인류한 위원장 혼자 지르는 거예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 현실화될 수 있는 거냐를 좀 알아보려는 겁니다. 네, 인 위원장 혼자만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윤 대통령이 최근 들어 주변 인사들에게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나서줘야 되는데 다들 몸을 낮추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한 친윤계 인사가 영남권 출마 의사를 밝히자 더 힘든 수도권으로 가라고 제안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거침없는 인류한 위원장 뒤에 대통령실이 있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구체적인 조율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의식에는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거센 정권 심판론을 뒤집기 위해서는 희생과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혁신위 직후 나온 친윤계 이용 의원의 1호 화답이 눈길을 끕니다. 당이 요구하면 불출마든 험지 출마든 희생하겠다고 했습니다. 초선 비례의원이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용 의원은 자타공인 윤 대통령의 측근 인사입니다. 대선 때 수행팀장으로 같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호위무사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자주 통화하고 올해 여름 휴가도 함께 보내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런 의용 의원이 나부터 희생하겠다고 나서면서 당내에는 2호, 3호 화답이 나와야 한다는 강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인사들과 지금 만찬 중이죠. 네, 윤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기현 1기 지도부와 지금 만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전 사무총장과 박성민 전 전략기획부총장도 참석했습니다.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 혁신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친윤 내에서도 인요한 혁신위에 오늘 불출마,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한 반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던진 폭탄이 혁신과 쇄신으로 갈지 당내 갈등만 부추기다 오히려 자폭으로 끝날지 아직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던진 건 맞는 것 같네요. 네, 아는 기자 이현재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서울 메가시티를 띄운 국민의힘, 광주와 부산 전국으로 메가시티 구상을 확장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조경태 특위위원장이 채널A 인터뷰에서 서울, 부산, 광주 3축을 언급했고 부산 현역 의원도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이 메가시티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이동은 기자입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장이 서울 외에도 부산, 광주를 중심으로 한 일명 메가시티 3축을 언급했습니다. 김포 편입으로 서울만 키우는 수준이 아니라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되려면 부산과 광주도 커져야 한다는 게 조 위원장 설명입니다. 삼각축이 제대로만 역할을 한다면은 서울 집중화 현상도 저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대구, 충청으로도 확대하고 싶다며 거점 지역을 추가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부산 지역 박수영 의원도 부산 메가시티에 힘을 실었습니다.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면적 모두 커져야 한다며 경남 김해와 양산을 통합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비슷한 맥락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눈 5대 광역 메가시티와 스마트 강소도시를 연계하여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당장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국토 전체의 이용과 삶의 질의 균등한 발전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도 김포 편입 외에는 결정된 게 없다고 했지만 전국적으로 관심은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이런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드라이브에 민주당은 김포의 교통 문제 해결로 맞불을 놨습니다. 어제 지하철 5호선 연장에 이어 오늘은 9호선도 김포까지 연장하자고요. 이 당 내에서는 지도부가 김포 편입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어제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요구했던 민주당이 오늘은 9호선 연장까지 거론했습니다. 9호선 연장도 검토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른 추진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 여당은 시간 끌지 말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 5호선 연장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겁니다. 김포 주민들의 출퇴근 문제 해결로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에 맞불을 놓은 겁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불이익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며 굳이 우리가 빠르게 김포 편입에 대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은 지방 분권과 맞지 않는다며 선거공학적으로 던진 정책에 피하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출장을 마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귀국길에 김포 편입론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입니다. 참 나쁜 정치입니다.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또 실천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를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은 왜 아무 말이 없냐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반려견과 외출할 땐 목줄을 반드시 채워야 하죠. 한 남성이 길거리에 개를 풀어놨다가 신고를 당했는데 출동한 경찰에 뺨을 때려서 체포됐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편의점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50대 남성. 잡고 있는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가 하면 아예 목줄을 놓고 멀리 먹이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반려견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달 29일 오후 1시쯤. 출동한 경찰이 주민들을 탐문한 끝에 편의점 옆에 있는 남성과 반려견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남성이 신경질적으로 목줄을 내팽개치더니 경찰의 뺨을 때렸습니다. 경찰이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자 행패를 부린 겁니다. 두 마리 그냥 귀여운 병이 있잖아요. 큰 개가 오면 좀 무섭고 불안하고 그런 강아지는 입막용 같은 거 안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반려견은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 2m 이상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길 경우 과거에는 경범죄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됐지만 올해 4월부터는 맹견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매년 2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6건 이상.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키우시는 분들은 저희 강아지 안 무서워요 하면서 다가가면은 물려 그러고. 큰 강아지 지나가면 그래서 강아지를 안아요. 해당 견주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최근 빈대가 서울로도 확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쪽방촌 또 고시원에 취재진이 찾아가 봤더니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이준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노숙자들의 숙소로 활용되는 서울 중구의 한 고시원. 천장과 벽, 문틈 이곳저곳을 빈대들이 기어다닙니다. 방 한쪽 벽면은 빈대를 잡느라 생긴 핏자국으로 잔뜩 얼룩졌습니다. 이곳이 빈대가 출몰한 방인데요. 한 번 생긴 빈대가 사라지지 않자 수개월째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살충제 수십 개에 농약과 연막탄까지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고 결국 방 5곳을 폐쇄한 상황입니다. 서울 용산구 쪽방촌도 사정은 마찬가지. 방 구석에 놓인 쌀포대 위로 빈대가 기어다니고 시커먼 빈대 배설물이 뒤덮여 있습니다. 한 주민이 오늘 오전 자신의 방에서 잡은 빈대가 9마리입니다. 한 번 물리면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긁어도 가려움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저는 손도 건드려요. 또야고 긁고 그러다가 그냥 거의 상기하고 약간 같이 살자 하고도 같이 하는 거죠. 자가면 뭐래요. 듣지를 않는데. 빈대가 열에 약한 만큼 고온의 스팀 방역이 필요하지만 방역 비용이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빈대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방역을 할 수 있는 게 데이터가 없다. 100% 장담은 못하지만 방 하나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3,500만 원이나 견적이 나왔어요. 서울 용산구와 중구는 취약계층에게는 방역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청들은 빈대가 해충으로 지정되지 않아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5대가 연쇄 출돌했습니다. 65명이 다쳤는데요. 버스들 사이에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서 피해가 커진 걸로 보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 버스들이 차선을 가로질러 서 있습니다. 경찰차와 소방차, 견인차들도 일대를 점령했습니다. 주변엔 잔해들이 나뒹굴고 버스 앞유리도 깨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신갈 분기점 근처에서 버스 5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난 건 오전 7시 20분쯤. 전용 차로를 달리던 버스 한 대가 앞서가던 버스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들엔 모두 9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버스기사 등 3명이 중상을 입었고 승객 6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한때 모든 차선이 통제되면서 출근 시간 12km 넘게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2시간가량 수습을 마친 뒤에야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다 연쇄적으로 부딪혔단 겁니다. 정차되어 있는 거라 아무래도 간격은 조금 있죠. 제일 뒤에 차는 마지막에 이제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전방주 시스템안에 의한 추돌 사고로. 시속 100km 이상 달리는 고속도로 특성상 사고 예방을 위해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행이 원활한 시간에도 앞차에 바짝붙어 달리는 버스들이 눈에 띕니다. 최근에 나온 버스들은 이미 그 앞차하고 간격을 유지하는 안전장치 기기가 부착이 돼 있는데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으로 앞차 간격을 유지하는 기기를 부착하는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는 570여 건, 2,600명 넘게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중학생들이 차량에 오토바이까지 훔쳐서 도망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한 달 사이 3번이나 차량을 훔쳤는데요. 촉법소년이라 번번이 처벌은 피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흰색 SUV 차량. 순찰차들이 뒤를 쫓습니다. 신호도 무시하고 불법 유턴도 서슴지 않습니다. 위험한 질주는 도로변 펜스를 들이받고서야 끝납니다. 운전자는 중학생 A군. 무면허인데 차를 훔쳐 8시간 동안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은 없었습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기 때문입니다. 풀려난 A군은 이튿날 저녁에도 주택가에 세워둔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또 풀려났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래 친구 2명과 함께 차량을 훔쳐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중학생이 차를 끌고 면허 주고 어떻게 운전? 훔친 차량을 타고 간 곳은 인근 오토바이 판매점. 오토바이 3대를 훔쳐 달아났다 또다시 붙잡혔습니다. 저희 회사 거래처에 오토바이 놔뒀는데 키를 같이 놔뒀어요. 한 달 새 3차례나 차량을 절도하다 붙잡힌 A군. 이미 비슷한 혐의로 10차례 넘게 경찰서를 드나든 상습범이었습니다.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속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희가 이걸 엄정하게 대응을 하려고 지금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붙잡힌 촉법소년은 16,400여 명.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전 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는데요.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포승줄에 묶여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인 전청조 씨.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현희 씨는 범죄 행위 전혀 몰랐나요? 미랑 계획했다는 거 사실입니까? 재판부는 도망갈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전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심사에 앞서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경제범죄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이어 전 씨가 해외 도피를 하려 했다는 경호원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밀항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고 억측입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도망갈 뜻이 없고 수사에도 협조하겠다며 구속만큼은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경찰은 앞으로 전 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함께 남현희 씨와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전 씨 변호인 측은 남 씨가 요구한 대질 조사나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피하지 않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전청조 씨로부터 고가의 차량과 명품 선물을 받은 남현희 씨는 전 씨가 마음대로 선물한 것이라며 사기 공모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경찰에게 전 씨로부터 받은 차량을 차라리 압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남현희 씨 차 사주고 남현희 씨
어머님한테 배달 용돈 드렸고, 남현 씨 명품 이런 것들 가득값 내주고. 남현희 씨는 전 씨로부터 받은 고가의 차량과 선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물을 처분해 피해자 구제에 쓰라는 비판에 대해 정작 자신은 사기에 가담하지 않아 피해자나 피해액을 모르고 함부로 처분할 경우 오히려 돈을 빼돌린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온갖 선물들을 다 했고, 그럼 저는 받기 싫다고 표현을 했는데도 좀 약간 그게 있어요. 막 이렇게 계속 푸시하는 게 있어요. 근데 결국엔 그럼 제가 받은 게 돼버린 거고. 특히 남 씨 명의로 된 벤틀리 차량은 전 씨가 자신의 친동생에게 등본을 받아 몰래 등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벤틀리 소유권을 전 씨에게 넘기는 소송을 진행 중이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경찰이 압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 측은요,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남 씨 측에 전 씨로부터 받은 선물 리스트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이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 경찰 조사에선 마약 공급처로 의사를 지목했습니다. 채널A 취재진이 이 여실장의 단골 병원이자 의사가 일하는 병원에 마약류 처방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A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입건된 의사 B씨. 채널A 취재진은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B씨 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8개월 동안 이 병원에서 처방한 마약류는 14,000여 개.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하고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피해자가 방문했던 병원이 5년간 만여 개의 마약류를 처방한 것보다 많은 양입니다.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이 7,300여 개로 가장 많았고, 식욕 억제제인 펜터민, 수면제인 플루니트라제팜도 다수 처방됐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6달 동안 마약류 659개를 처방받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정신의학과에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선 성형과 피부 시술이 주로 이뤄집니다. 정신과 진료도 여기서 좀 하나요? 아니요. 저희 정신과 진료 따로 안 해요. 대다수 의사들은 위험한 처방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의료용 마약들의 장기적인 노출은 중추신경인 뇌에 작용해서 궁극적으로 중독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심사평가안에 별도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마약류 의약품의 공급과 처방, 사용, 재고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은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배우 유한 씨는 재판에 넘겨지면서 프로포폴을 2년 동안 9.6리터 투약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미용 시술 때마다 투약하다가 중독됐다는 건데요. 오남용 실태를 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잠자는 동안 예뻐질 수 있다. 수면 마취를 통해 통증 없이 미용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병원들. 채널A 취재진은 서울 강남의 피부과와 성형외과 39곳에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시술 통증을 묻자 절반 넘는 20곳에서 수면 마취를 안내했습니다. 많이 아프다고 들어가지고. 수면 마취 같은 경우에도 시술이 가능하셔서요. 부작용 같은 건? 네네네. 뭐 특별하게 있는 부작용 같은 건 없으세요? 아예 피해 없이 맞아보시는 입술을 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의 만류를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 방법을 저희는 설명드리긴 해요. 의료 목적의 수면 마취제 사용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존성을 불러올 수 있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프로포폴에 대해서 아직 많은 의사들이 적정한 용량, 위험성 등에서 모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위험성이 생기게 되면 이 약제를 계속해서 찾게 되고 점점 이제 용량도 올리고 자주 찾게 되는 그런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지난 한 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받은 환자는 1,946만 명, 역대 최대치입니다.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됐던 한 여성은 일단 중독되면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제 친정엄마 이름으로도 가고 잃어버렸다 하고 먹으라고 막 해가지고 중독이. 의료인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당해도 하루 3만 원씩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드는 뉴스입니다. 최근 수백만 원짜리 샤넬 가방 이음새에서 본드가 새어나와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불량으로 인정받아도 같은 제품으로 교환을 하려면 3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제보가 뉴스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백화점에서 711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구매한 김단비 씨. 최근 가방 이음새 곳곳에 누런 본드가 올라와 샤넬 측으로부터 공식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는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약 3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거의 200에서 300만 원 수준이 올랐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차익을 지불하기에는 너무 싫은 거죠. 같은 가방이고 뭐가 개선된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디자인이 바뀐 것도 아니고. 샤넬 측 설명은 구입 후 1년 3개월이 지나 622만 원으로 감가 책정했고 그 사이 가격이 3차례 올라 해당 가방이 900만 원대가 됐단 겁니다. 샤넬 규정상 5년 보증기간 내 무상 수리가 가능하지만 김 씨는 이런 안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무상인지 유상인지도 알 수 없고 그 수선 걸리는 소요 기간도 알 수가 없어서. 비슷하게 특정 가방에서 본드가 올라온 디올은 5년까지 무상 수리를 제공하고 수리가 불가한 경우 현재 판매가 기준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악취로 논란이 된 루이비통도 불량 판정을 받으면 현재가 기준으로 교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가방이 불량일 경우 3년까지 무상 수리, 교환, 환불을 권고합니다. 매해 가격은 올리면서 문제는 나 몰라라 하는 명품의 배짱 영업에 소비자 피해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요즘 기름값 올라서 셀프 주유소 찾는 분들 많으시죠? 전국의 셀프 주유소 숫자가 일반 주유소를 넘어섰습니다. 부쩍 오른 인건비가 한몫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셀프 주유소.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735원, 경유는 1,635원입니다. 서울 평균 가격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75원, 경유는 106원 더 쌉니다. 많게는 한 만 원 이상 차이 날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집 앞에는 여기보다 200원 더 비싸요. 1990년대 도입돼 하나둘 늘기 시작한 셀프 주유소 비율은 이미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난 6월 5,485개로 일반 주유소를 처음 앞지른 후 지난달에는 전체의 52%를 차지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일부러 찾는 사람도 많지만 주유부터 결제까지 알아서 해야 하니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셀프 주유소에서는 먼저 차량 주유구 방향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선택한 뒤 정차하고 주유구 유종을 선택한 뒤 정전기 방지 패드에 손을 한번 갖다 댄 후 원하는 금액에 맞춰 주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이제 처음 가보는 주유소는 조금 아무래도 좀 생소하니까 좀 그럴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가면 이제 숙지를 먼저 한번 하고. 영업주 입장에서는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데다가 치솟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셀프 주유소를 선호합니다. 직접 주유를 하기 때문에 사고율도 낮아지고 모든 경비들이 좀 많이 내려가죠. 한 5명 미만으로 쓸 수 있으니까 셀프는 절반 이상 준다고 봐야죠. 고유가 시대 주유소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요즘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 고물가입니다. 앞으로는 이 빵, 커피, 라면 등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식품엔 일선 공무원이 하나씩 붙어서 물가를 관리하게 됩니다. 빵 사무관, 라면 사무관이 생기는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대형마트부터 주유소, 외식업체까지 각 부처 차관들은 최근 물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산물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식업계의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을 좀 해주실 거를 부탁드렸고요. 3% 후반대로 오름폭을 키운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 책임관이 되어 소감 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정부는 서민 물가와 직결된 각 품목을 일선 공무원이 관리하는 전담 관리 제도 도입합니다. 농식품부의 경우 라면과 빵, 설탕, 유제품 등 7가지 품목 담당 사무관을 정합니다. 유류비와 통신비, 학원비도 해당 부처가 물가 관리를 맡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품목별로 전담 공무원을 둬 물가를 잡으려 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와 꼭 닮았습니다. 관리는 필요하지만 개별 품목에 대한 관리가 지나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물가를 인위적으로 누를 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튀어오르는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또 어퍼컷을 했습니까? 네, 이 위기의 순간마다 이 어퍼컷을 하는데요. 윤 대통령 오늘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는데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도 조금 더 힘내달라며 어퍼컷을 선보였습니다. 사이즈가 딱 측정이 되면 수리비는 자동으로 해서 나오나요? 어려우시지만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위로 격려의 말씀을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힘내라고 이렇게 해주나 봐요. 네, 이 선거 때도 뭔가 이 기가 필요할 때 어퍼컷을 했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엔 이 어려운 청년들 만났을 때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전진합시다. 이정재 화이팅!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네, 뭐 어퍼컷만 할 게 아니라 해법도 내놔야죠. 네, 그렇죠. 최근 윤 대통령이 은행의 고금리를 갑질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오늘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인데요. 야당 연합 200석은 또 뭘까요? 네, 민주당 내에서 이 내년 총선 목표가 200석이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연합 200석이 필요합니다. 연합 200석은 민주당 단독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건 결국은 합리적인 보수 세력 그리고 진보 야당들일 겁니다. 네, 혼자 못해도 이 연합하면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정동영 상임고문은 강서 보궐선거를 보면 이 수도권 석권하면 200석 못하리라는 법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와, 200석이요? 그러니까 지난번 180석에도 만족을 못하나 보죠? 네, 이 200석이면 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절대 의석수입니다. 탄핵 소추안도 이 단독 처리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어떤 법이든 이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어 이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대 의석인데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입니까? 네,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긴 이 자신감이 엿보이는데요. 당 지도부는 이 펄쩍 뛰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런 발언을 조심할 때다. 국민의힘의 잘못된 것을 따끔하게 회초리를 때린 선거였는데 그게 마치 민주당의 지지로 착각하면 안 된다. 네, 당 지도부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런 말 못하게 경고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200석은 사실 놀라운 수치예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동관 방통위원장인데 이 위원장은 뭐가 먼저인가요? 네, 이 두 사람이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죠. 한동훈 장관부터 탄핵하겠다던 민주당 우선순위를 바꾼 것 같습니다.
도리어 한동훈 장관보다 좀 더 우선순위가 있는 분도 있고 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8월 취임 이후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돌격대장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에 대한 탄압 등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본인들이 했던 해임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모아서 여러 탄핵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을 하려면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 민주당은 이 공영방송 이사를 부당하게 해임했고 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탄핵이라는 거는 좀 얼토당토 않다, 부당하다. 근데 순서가요? 한 장관에서 이 위원장으로 선회한 이유가 뭐예요? 네, 한 민주당 관계자는요. 지금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총선 때까지 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속내를 밝혔습니다. 지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때까지 거의 6개월이 걸렸는데요. 한 장관부터 탄핵하면 총선 나올까 봐 무서워서 발목 잡는 것 같다는 오해도 있고 이구동관 위원장을 묶어서 총선 때 영향을 못 미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언급한 장관급 이상만 7명은 되는데요. 이제는 일종의 총선 전략이 된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눈치 보지 않고 감독을 괴롭힐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극적으로 승리했을 때죠. 감독의 등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당기고 방법도 다양합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짜릿한 블로킹으로 경기가 끝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4연패 끝에 따낸 감격의 시즌 첫 승입니다. 우승만큼 기쁜 이 순간 김종민 감독이 코트로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감독의 등을 칩니다. 알고 보니 다음 날인 감독의 생일을 축하한 것이었습니다. 감격적인 승리의 순간 선수들은 감독을 괴롭혀도 된다는 게 그라운드의 불문율입니다. 감독의 머리카락을 잡아도 용서됩니다. 대망의 우승이 확정되면 물이나 음료수를 감독에게 뿌리는 건 이제 연례 행사가 됐습니다. 감독을 속이려는 선수들의 집요함이 더 커졌을 뿐입니다. 뿌리는 물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요네즈 회사가 후원하는 미국 대학 풋볼 대회에선 감독이 이 정도 각오는 해야 합니다. Mayonnaise has never felt so good, I can promise you. 주최 측이 감자로 유명한 지자체일 때도 있고 시리얼 제조업체가 후원하면 장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수많은 시간의 땀과 노력이 보상받는 감격의 현장. 기분 좋은 일탈이 허용되는 짜릿한 순간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오색빛깔 단풍 구경 계획하실 텐데요. 월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어서 지역별로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은 비가 충청 이남에 내리겠고요. 모레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비는 모레 밤부터 글피 사이에 매우 강하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입니다. 제주에 10에서 50mm, 강원과 영남에도 많게는 40mm, 그 밖에 전국에 5에서 20mm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거세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와 해안에, 모레부터는 전국입니다. 내일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전국이 14도 안팎에서 출발해서 한낮에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엔 추워집니다. 화요일부터 서울 기준 4도까지 떨어져서 초겨울만큼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받아야 하는데 늘 국회의원만 예외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구속되어서 일 못하는 의원은 세비를 박탈하고 상임위나 본회의에 불출석하면 세비를 깎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환영할 일이지만 믿음이 안 가는 이유, 처음 약속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선거 때마다 나오는 말뿐인 약속은 아닌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선거철 눈속임 아니길.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